네, 첫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증권 판교센터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엄청 춥습니다. 네. 아우, 이따 방송 끝나고 가시는 길이 많이 추우실까 봐.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 정말 추워요. 네. 이렇게 추운 날 또 왔어요. 아, 저번에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바짝 세우고 나서 맞아요. 오늘 똑같은 또 머리 그대로 예 가르마를 딱 타고 오셨네요. 헤어 요즘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자는 뜻이죠. 예. 바뀌지 말고 어. 그대로 이 추세를 이어서 예. 올해 내내 올랐으면 좋겠다. 아, 예. 오늘 근데 복장이 네. 뭔가 고담 시티, 아, 배트맨. 저기 설 후유증으로요. 예. 살이 너무 쪄서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새까맣게, 예. 아, 배트맨 아니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배가 트긴 했죠. 아, 배트맨 배가 텄다. 아, 야, 개그가 많이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런 캐릭터는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판교에 뭐 학원이 있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오늘 유용합니다. 네, 시황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월간 약 8% 상승했습니다. 되게 월간 기준으로 기분 좋게 1월 효과 보면서 상승한 것 같고요. 네,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2.9%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6%였는데 그거를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완화됐죠. 매크로가 받쳐주는 가운데서 이제 다들 어제도 하는 거 봤어요. 테슬라 말씀하시는 거 보긴 했는데 어제 원체 강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테슬라가 원체 강해서 예. 시장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 강했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또 가져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내구재 주문이 5.6% 증가를 보였거든요. 지금 예상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거잖아요. 네. 뭐 기계 장비나 뭐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데요. 내구재 주문이 오히려 5.6% 이제 전월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이 2.5%였고 전월은 심지어 마이너스 1.7이었거든요. 네. 내구재 주문이 계속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깜짝 5.6% 증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이게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됐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상수죠. 이제 18만 6천 건이 나왔는데요. 예상이 20만 5천 건이었는데 심지어 전월 19만 2천 건보다 더 낮아요. 작년 22년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아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GDP 잘 나오고 내구재 주문 증가하고 실업률 잘 나오면 공격적인 긴축에도 경제가 완만히 둔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GDP 같은 경우는 1, 2분기는 안 좋았지만 3, 4분기는 다 2% 후반 3%대 성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연착륙하는 거 아니야라는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네. 거기다가 테슬라가 기록 확 부었죠. 아, 된다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이하거나 오히려 안 좋았거든요. 예상을 항상 50% 회사에서 얘기했던 거는 가이던스가 항상 50% 증가로 얘기를 했었는데 38% 증가였거든요. 네. 예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CEO가 7조씩 받으시는 머스크 형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안 좋겠지만 우리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제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 주가가 갈팡질팡했어요. 오를까 말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르지 못하고 1% 올랐다가 부하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컨퍼런스 콜 내용 진행되면서부터 1%, 2%, 3%, 4%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장 열리고는 차익 매물 좀 나오고 나서는 그대로 쭉 밀어 올리죠. 이런 모양을 봤을 때 테슬라 CEO가 말로 실적을 커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쭉 이렇게 써 오기는 했는데요. 이 테슬라 관련해서 원체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서
혹시 같이 말씀하시다가 네. 하실 말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네. 좀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H100 칩이 가장 좀 성능이 뛰어나고 시장을 굉장히 리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도 인공지능에 상당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도조 관련 얘기도 있었고. 도조.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 사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같이 만들었던 처음 연구소 개념이었으니까 최근에 GPT가 좀 핫해진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약간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나운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네, H100 성능을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H100 성능 자체는 이제 중국에 판매를 못하게 정부에서 막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도조 칩 역시 이것도 자율주행도 결국은 AI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황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의 이제 책임자분이 한국인이신 황 박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도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도조가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뭐 테슬라. 개죠. 한국계, 출신. 한국계.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아. 지금 국적이 어딘지는 모르니까. 예. 아무튼 한국 이름이시더라고요. 어. 예전에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도조라고 지었나? 아니요, 도조는 일본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동양식으로. 네네네. 약간 지은 게. 그것까지는 제가 아, 연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여기도 지금 보면 도조 칩이 엔비디아 H100을 넘어설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단순하게 보면 뭐 칩 싸움으로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칩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제 도조 칩은 어찌됐든 테슬라 단독으로 쓸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범용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테슬라를 제외한 이 모든 자동차 회사는 H100을 쓰려고 할 것이고, 예. 테슬라는 도조를 써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조 칩으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성능이 더 낫냐가 자율주행의 성능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신감을 보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FSD가 안전하다. 데이터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엮어서 보면 테슬라가 애플처럼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칩 성능이 중요하고 자율주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갈라지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테슬라 이제 머스크가 가장 이렇게 우리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축에도 테슬라는 수요가 좋을 것이다. 네, 이건 많이 알려졌죠. 그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타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그렇죠. 영업이익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일관 생산이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배터리도 만들 수 다 있고, 만드니까. 그렇죠. 전체를 다 일관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남의 그렇게 사와서 이렇게 마진 떼어주고 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요것만 가지고는 뭐 그냥 박리담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까지 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죠. 가격이나 1월 주문이 생산량의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의 2배의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당시에 이제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년 판매 목표는 180만 대인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200만 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180만 대, 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200만 대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고. 근데 22년 생각해 보시면 생산대가 131만 대 약간 넘거든요. 예. 그러면 한 50만 대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한 38% 정도 매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차량 그렇죠. 대수로 보면 예,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 예. 그 정도 증대가 되는 거죠. 예. 진짜 참 이게 투자라는 게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12월과 1월에 그 정말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흐름이라는 게 마음가짐이 12월은 정말 박살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1월 이번에 뭐 실적 발표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좋아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2월에 진짜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투자가 좀 힘들어지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투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근데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 분할 매수 그냥 조금씩 해 나가시면 시류에 크게 이렇게 흔들리진 않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기존에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되게 힘든 부분인데 예. 바닥에서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고점에서 내려다보면 여전히 멀거든요. 그렇죠. 많은 시기에 또 지나야 되는 예. 거라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테슬라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의 이 분위기 혹시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이 훈풍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예. 이제 좋은 얘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틀 전인가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0.25 올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동결하겠다라는 동결하겠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 미국 금리 결정하기 전에 항상 보면 호주나 캐나다가 먼저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하는데 어찌됐던 그게 약간 카나리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거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CPI가 좀 불안해요. 저는. CPI가요? 예, CPI가 지금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일단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문제가 예. 없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중국 그렇죠. 리오프닝돼도 예. 이게 내수의 문제이고 중국 이제 PMI를 보면 여전히 안 좋다 이거죠. 마이너스고 이거 한참 지나야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이제 특정 외국 기관들 같은 경우는 1년에 0.5%, 0.9% 정도 물가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정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배당금을 뭐 더 주겠다 네, 하면서 쉐브론이 많이 오르고 그 계열 뭐 그 엑손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이 자신감을 보이는 걸 보면 유가에 대한 자신감은 결국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국이 소비가 많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쉐브론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실적이 이제 나왔던데 매출은 괜찮은데 뭐 EPS는 약간 미스하는 그런 모양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자체는 좀 강하게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GDP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현재 인플레이션 나우 테스팅 보면 네. 1월이 0.58이에요. MOM으로 보면 네. 0.3 넘어가면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저번에 계산해서 보여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YOY로 보면 6.39예요. 전월 6.5였으니까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건 그러네요. 아닌 상태예요. 근데 물론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연준이라고 100% 맞출이라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는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약 10% 올랐더라고요. 지금 톤당 9,288.5달러예요. 한 달 사이 10% 올랐고 원유 가격이 81달러. 그럼 이것도 11% 오른 거거든요. 1월 네. 사이에. 시장이 좋아지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경제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면 인플레를 자극하게 될 텐데 이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로 맞춰질 수 있느냐, 그 골디락스인 상태가 어디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조금 우려스럽다. 근데 네. 제 예상에는, 근데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유가가 80에서 11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물가가 중국 때문에 0.9% 상승할 거다. 이걸 생각해 보면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거는 어찌됐던 경기 침체는 분명히 보이고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그러면 0.25 올리고 우리도 지켜보자 할 건지 아니면 0.25 올리고 뭐 0.25 또 올린다라고 할 건지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2월 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에 예. 그게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FOMC가 좀 긴장을 하게 만드네요. 예전에는 그냥 뭐 맨날 뭐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전 좀- 진짜 지금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임스 블러드가 중국 소비 때문에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힐 수도 있다. 이거를 유일하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에이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꺾였는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다시 있으니까 나오고. 야 이거 진짜 그분 만약에 물론 아직 이게 결과치가 안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진짜 석학이시죠. 블러드 그러니까요. 형님이. 예. 야 진짜 잘 이거 보시는 뭐-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죠 뭐. 근데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려면 사실 인플레라든지 시장 금리가 변동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미 국채 보면 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직까지 시장은 괜찮다. 시장은 뭐 매크로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예전처럼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시장은 이제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보다는 지금 섹터나 종목 쪽을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1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 지난 주간 보면 전체 섹터가 고르게 상승했어요. 우리 연휴 동안에 특히 이제 통신, 경기 소비재, 테크 섹터가 나란히 6.5%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통신은 뭐 넷플릭스나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것일 테고 뭐 경기 소비재는 뭡니까 테슬라.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고요. 테크 섹터는 반도체, 애플 이쪽이니까 얘네들이 좋았다는 얘기는 금리가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월로 보면 뚜렷해요. 통신 14%, 경기 소비재 12%, 테크 9% 상승했고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5에서 2% 났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2022년에 완전 반대되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움직이네요. 정말 많이 깨졌던 그 섹터가 지금은 가장 좋고. 그렇죠. 근데 이 상태가 쭉 이어나가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것 역시 좀 회사별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오늘 인텔 발표 나서 예. 아마 지금 시장이 시끄러울 텐데 인텔 지금 제가 이거 작성할 때 이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로 10%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출액하고 순이익 모두 그냥 쇼크 수준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대단히 큰 폭으로 하회했고요. 근데 우리가 뭐 인텔 주가를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보면 인텔이 뭐라고 돼 있냐, 컨퍼런스 콜을 보면 4분기 PC 시장과 서버 시장이 추가적인 수요 둔화가 목격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나빴고 4분기에 더 나빠지는 게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분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재고를 줄이는 시기가 될 거다. 근데 특히 또 안 좋은 거는 데이터 센터의 QOQ, YOY 수요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TSMC 때하고 전혀 다르죠. 정반대죠. 그래서 이게 누가 맞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고 네. 이런 쪽인데 인텔은 개인 PC나 데이터 센터 중심인데 이쪽이 뭔가 약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아마 주로 투자하는 거는 인텔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AMD였을 거거든요. 특히 AMD는 인텔과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AMD 실적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나빠졌다면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나쁘다는 얘기는 네. 대부분 그러니까 PC 개인용도 안 좋고 기업용도 안 좋으면 반도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반도체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강조를 한번 드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요. 네. 오른 게 저는 그게 사실 지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허술한 얘기가 아직 뭐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는 네. TSMC 실적을 기준으로 그쪽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인텔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1분기가 역사상 가장 많은 재고를 줄이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TSMC는 비슷한 내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1분기를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 네.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1분기가 바닥이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인텔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SML 실적을 봤어요. ASML도 마침 발표가 그저께 났으니까 ASML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장비잖아요. 네. 매출액이 13% 증가했고 EPS는 1.5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호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게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닐까? 얘는 거의 상당히 많이 메웠거든요.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ASML도 재밌었던 게 ASML 사장이 했던 얘기인데 물론 오늘 바로 반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일본과 네. 네덜란드가 참여하겠다로 바꿨죠. 네네. 근데 실적 발표한 날 제가 이거를 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고 나서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는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거다. 단순히 한 분기 두 분기로만 놓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통스럽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1년 단위로 생각을 해보라고 1년, 2년,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분 말씀 이게 만약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든 무슨 혁명자가 들어가는 게 일어난다면 필수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갔을 것이고 예. 전기차, 뭐 클라우드 컴퓨팅, 원격 진료 뭐가 됐든 반드시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 매출이 6천억 달러 되는데 50년이 걸렸대요. 이분 말씀이. 근데 이게 2배, 1.2조 달러가 되는데 8에서 10년 걸릴 거다. 50년간의 업적을 10년으로 당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뭐라 할까요? 그 장비 회사가 전망하기에도 이럴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장비들을 생산하고 어쩌면 주문 받은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생산해서 인도할 거잖아요. 예. 전 오히려 ASML 대표가 예. 좀 더 시장에 예. 투자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장비 듭니다. 팔려고 저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이분 장비 벌써 한 10년치 있어요. 그렇죠. 갑이죠. 의리자 그러니까요. 갑이죠. 예. 중국이 슈퍼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예. EUV 못 주게 하니까 그럼 DUV는 팔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DUV도 못 팔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예. 근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중국 반도체가 뭐 물론 많은 뭐 개발을 좀 하고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뭐 대만,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 저도 중국 반도체나 예. 중국 주식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네네. 그냥 단순히 기술만 놓고 봤을 때 는 이제 첨단 제품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7나노 이상은 따라가기 힘든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7나노 이상 시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 밑에 급입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의 80%는 그 밑에서 나오거든요. 자동차용 반도체도 뭐 12나노 이하예요.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7나노 이상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만들기 힘들겠지만 그 외에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생활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중국이 제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 SMIC 같은 경우에요. 중국 SMIC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DUV로 가지고도 EUV 성능을 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EUV를 레이저로 한 번 선을 그으면 될 거를 네. DUV로 2번, 3번 그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 수율이 나빠지고 뭐 이런 건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조금 받아서 생산하면 우리 마진 맞출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게 재작년까지 나왔던 중국 반도체 논리였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 그 반도체 그 기준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첨단 제품은 어려운데 실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네. 대신 중국 반도체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로 지원할 거거든요. 네. 그 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보면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중국 반도체 주가들이 오릅니다.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어질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미국 이걸 레버리지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반도체 조금 풀어줄 테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어 뭐 내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미국, 중국 하도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하여튼 제가 여쭤봤는데 좀 시간이 제가- 시간이 네. 많이 모자라. 아니 제가 오늘 사실 뭐 뒤에 준비하신 게 좀 있지만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워낙 성장주들 네. 좋아하시는 거 저희 3프로 구독자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아주 좋아합니다. 예. 1월 달 워낙 이제 이 분야에 잘 아시니까 예. 1월 달에 지금 괜찮잖아요. 네네. 성장주들.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바닥친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뭐 아니면 애플 뭐 아마존과 뭐 알파벳은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조만간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다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빅테크 종목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023년의 어떤 전망, 흐름, 방향성. 그러니까 보셨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일주일 단위라든지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지금 들어가서 뭐 그게 스토캐스틱 팝 전략이라고도 하거든요. 스토캐스틱 보고 과열권에 들어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이 식을 때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트레이딩으로. 예, 트레이딩으로 지금 뭐 아마 보시는 분들이나 저는 지금 트레이딩을 안 하니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살 만한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사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예. 지금 1월 달에 예. 어찌됐든 고점에서 보면 네.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테슬라 보면 저점에서 보면 이미 한 40-50%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물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 사실상.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싼데요. 사실 1200달러, 1300달러 하던 게 400불, 400달러, 500달러 하던 게 지금 100달러에서 뭐 150달러가 안 되는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비싸냐? 라고 물으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 저는 네.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저점을 깨지는 않겠다. 저점을 깨기는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약간의 그 흐름이 있겠지만 우상향을 저는 올해 되게 좋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 되게 좋게 보는 편이라서. 예.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좋게 보시고 있는 섹터가 이제 성장주들 그렇죠. 쪽을 좋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베이스 케이스일 경우에는 어. 이제 빅테크랑 뭐 이제 채권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섞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이제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 주식들을 분할로 사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상저하고를 봤었거든요. 상저하고. 예, 연말이나 연초에 상저하고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금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의외로 시장 금리가 빨리 떨어졌어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장 금리가 빨리 떨어지면서 맞아요. 테크주들이 먼저 올라 버렸죠. 근데 결국에는 2월 2일 날 FMC에서 이제 파월이 결정을 지어 주겠죠. 만약에 파월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살짝 뭐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 네. 근데 파월이 이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점 테스트하러 한번 가겠죠. 근데 저점을 깨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물가가 잡히는 거는 보이니까요. 네. 예. 바닥은 나왔다. 전 바닥은 지났다고 봐요. 지났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만 고르면 되겠네요. 저는. 종목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제가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예, 제가 이런 눈빛으로 거 읽었습니다. 좋아해, 이거 좋습니다라고 네. 보이는 게 읽었습니다. 저는. 섹터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반도체라든지. 눈이 너무 부리부리하셔가지고 너무 막 노출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출하면 좋은 안 거 되는데.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거리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버핏이 이런 얘기해서 좋은 주식을 네.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 왜 이 쉬운 걸 못하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쉬운데 사실. 네, 그게 사실은 정말 기본이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좋은 주식이라는 거에 정의도 어렵고 예. 싸게 산다는 거에 정의도 어렵고 장기 투자의 정의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좋은 주식이라면 지금 이렇게 매크로 지표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 때 남들 예를 들어서 보합이나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때 예. 매출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뭐 그 성장주들 중에서 분명 우리 아는 큰 애들 중에서도 분명히 몇 개 보이죠. 그런 애들 중심으로 다 모아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장기 투자가
남의 일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제 얘기는 아니고 예.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예, 예. 예,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보면요, 자동차 이거 한 번만 딱 먹으면 풀옵션으로 사겠다 했는데 깡통차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원래 뭐 모닝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까지 보고 있잖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깡통으로 사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저 글로벌 라이브 금요일에 또 저희 처음 또 나와주셔가지고 시황 알려주신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다음에 2월달에 또 저희 FMC 또 지나고 나서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